제 혀로는 맛을 봅니다. 이곳은 용산서원 입구에 세워져 있는 최진립 신도비입니다. 최진립 장군은 병자호란 때 남산 산성에 포위됐던 왕을 구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 험천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서 1740년 경주에 세운 비입니다. 최진립이 세상을 떠난 지 104년, 또 비문을 지은 조경이 죽은 지 82년 만에 비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이렇게 세운 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는 조선시대 명필이었던 조명겸이 53세 되던 해에 비를 세웠습니다. 경주 부윤이기도 했죠. 그리고 비가 가에 모셔져 있는 신도비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용세마니가 그대로 여의주를 이렇게 다투면서 있는 모습들, 신라 태종무열왕의 이술이 그대로 받아요. 그 다음에 하부에 보게 되면은 역시 고려시대 또는 신라 말에서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대부분 이 비석의 비좌는 대부분 용으로 바뀌는데, 조선시대 비임에도 불구하고 거북이 모습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아마 경주 지역이 신라 문화를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던 그런 특징들 중에 하나고, 아마 경주의 조선시대 문화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비석의 비문 글씨체는 조명겸의 서체를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기부 이수의 문양들은 두고 봐도 굉장히 뛰어났던 조선시대 작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꼭 경주 용산 서운에 올 때는 꼭 이 입구에 있는 최진립의 신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마 답사의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산 서원은 조선조의 그 청백리이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참전한 정무공 최진립을 향사하기 위해서 만든 서원입니다. 앞 공간은 공부하는 공간, 뒷 공간은 사당을 모시는 공간으로 전학후무의 전형적인 서원입니다. 또 경주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옥산서원, 서학서원과 함께 용산서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용산서원은 1695년에 최진립을 제향할 사당으로 세우려다가 그때 흉년이 들어 중단한 후 1699년에 사당을 건립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711년 나라에서 사액성을 내려서 뒤편 그 사당에 있는 숭열사후라는 사당 편액을 내리게 됩니다. 이 편액 글씨는 옥동이서라는 유명한 서예가가 썼고, 그 기문은 그의 이복 동생인 성호 이익이 지었습니다. 이후에 이 용산서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옥동이서의 동국진체라는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체를 지었던 사람이 이렇게 쓴 편액입니다. 대표적인. 그리고 1870년에 서원이 47개를 남기고 흥선대원군 때 폐철될 때 이 용산서원도 폐철되었습니다만은 1903년에 다시 복원을 하였고 1924년에 중건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은 1973년 경주 유림들에 의해서 건립되었습니다. 가장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검은 바탕에 이렇게 흰 글씨는 일반적으로 씁니다. 아니면 또 뭐 흰 바탕에 검은 글씨를 치기도 하는데 요 테두리 부분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또 1973년도에 지었지만은 아주 이렇게 정갈하게 전형적으로 잘 만들어 있고, 그 다음에 뒤편을 보게 되면은 그 근간이 만들었지만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청풍로를 이렇게 조성해서 옥산서원과 그 대비되는 규모를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이 하고, 이곳 충리당은 최진립 장군이 살았던 곳으로서 사랑채 당호 이름이 충리당입니다. 대문에 들어서면 우측에 사당이 있고 정면 충리당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남쪽에 경목이 있다. 충리당 뒤로 흠문당, 고방채, 정치미, 앞마당 사이에 두고 각각 자리 잡고 전체적으로 미음자. 사실은 북부지방에 대부분 미음자형이야. 바람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제 독특하게 미음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최진립 장군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정유재란 때 권율과 함께 울산 서생포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병자호란 때 참전하여 용인 험천 전투에 전사했죠. 청백리, 그 정승 집안 3대가 이어지는 만큼의 청백리 하나가 나오기가 어렵다. 조선시대 청백리는 굉장히 이렇게 집안의 상징물이 되는 부분이죠. 아주 그래도 후손들이 잘 관리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집안에서 종갓 집안이지만 잘 이렇게 만들어놨네. 집안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역시 그 최진립 장군 무인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썼던 그 무기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활과 화살들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휘도, 지휘칼, 손잡이는 없지만 현재는 당시에 사용됐던 최진립 장군의 활과 무기 등 전시관에 보존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진립 장군이 이수신과 함께 무인으로서 이렇게 서원에 모셔져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청풍 현판이 오늘 복원했던 현판이거든요. 여기 원래 있던 것은 요것만 복원해 있다가 요걸 달아야 되는데 청풍 현판을 그대로 복원한데 원본 이렇게 딱 줬네. 경주 최씨 가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요 최진립의 후손이, 최진립 후손이 지금 경주에 잘 알려져 있는 최부자집. 그러니까 최진립의 후손들이 이제 최부자의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진립 장군의 그러니까 모셨던 그 옥동과 기별이라는 두 개의 노비가 있는데 그 용인 전투에서 함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주인이 충신으로 나라에 몸을 바치려는데 어찌 충노가 되지 못하리요. 왜냐하면은 이 험천 전투가 굉장히 힘들고 최진립 장군이 살아나가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두 노비, 자기를 평생을 모셨던 두 노비마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까 두려웠어.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풀어줍니다만은 그 두 노비가, 옥동과 기별 두 노비가 주인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충신으로 나가는데 우리 노비인들 어떻게 충노가 되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기리기 위해서 이 최씨 문중의 집안들은 이 최진립 장군이 죽은 날 함께 이 옥동과 기별 두 노비를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당시, 조선시대 당시에는 양반 가문에서는 어떻게 노비와 함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느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폄하와 질투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최씨 집안에서는 지금까지도 두 노비와 함께 최진립 장군을 이렇게 제사에 모시는 아주 그러한 뜻깊은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여기에 충노각을 세우고 이 비문을 이렇게 새겼던 부분이죠.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예. 이 그 최진립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한 공원은 2012년도에 그 후손들과 경주시에서 이게 공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일대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벽에 새겨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보게 되면은 전투에 하는 임하는 모습들, 나라를 지키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충효당 교육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진짜 청백리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청백리가 가문에서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45세) 1612년에 관찰사 윤방 등이 장계를 올려서
행정 실적이 우수하다 하고 직무에 매우 충실하며 청렴 정직한 당대 제일이다. 그죠? 그리고 왕이 비답에 서차를 보지 말고 가렸으라고 했고 조정에서 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그죠? 최진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었다.